한 분, 두 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요. 제가 이제 전문 강사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전문 강사보다 더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강의하기 좋은 컨텐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되게 있어 보이고 어려우면서 굉장히 럭셔리한데요. 되게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실습도 하기 때문에 포스트잇 붙이고 교육생들이 되게 뭔가 뿌듯하세요. 강사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짧고 굵게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괜히 쉬운 말 어렵게 오래 길게 끌고 뭔가 이렇게 교육생들한테 뭔가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되게 뿌듯해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그래요. 근데요, 이게 정말 도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 자체가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조업에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요즘에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제조업이 아니라 대부분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에는 안 맞아요. 이번에 심판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맞아요. 저 문제는 뭐냐면 강사 양성 과정 듣고 오셔갖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못 얘기하세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나중에 누군가 강의를 들으실 일이 있어요. 창업 캠프 가면 무조건 이거 들어요. 자, 고객 하나당 이 장표 하나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들어가셔서 교육 들으실 때 내 고객이 2명, 3명일 때 있어요. 타입이라고 그래요. 퍼스널하고 그것도 그러기도 하고 고객 타입인데요. 자, 예를 들어 이 대표님이 쌀룬이 살아있는 쌀을 만들어요. 근데요, 쌀은 누가 사죠? 주부가 사요. 주부만 사진 않아요. 1인 가구도 사요. 자취생도 사고요. 신혼부부도 사고 주부도 사요. 그럼 3가지 고객 타입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 잘못 가르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주부, 50대 주부, 20대 신혼부부 중 주부, 그 다음에 자취생 이거를 고객에다 다 때려 박으세요. 원래 장표를 3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23페이지를 보면 이 카드도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23페이지. 자, 고객과 가치 제한을 CVP라고 해요. 자, 이 CVP가 뭐냐면 자, 대표님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 CVP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객 가치 제한인데요. 어려운 얘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물건을 왜 사야 되죠? 짧고 굵게 얘기하세요. 5초 이상 얘기하시면 물건 못 팔아요. 제가 왜 대표님의 삶은 쌀을 사야 되죠? 자, 이런 물건 못 파시는 거예요. 저 질문할 때 되게 간단해요. 첫 질문이 그거예요. 저기 대표님 아이템 있으세요? 아이템 있으세요? 네. 제가 대표님의 물건을 왜 사야 되죠? 서비스를? 제가 왜 돈을 지불해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제 고객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고객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표님 아이템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왜 대표님의 아이템을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죠? 네. 그러면 고객으로 빙의를 해서 제가 왜 사야 되죠? 그래도 해주세요. 제가 고객으로 빙의를 했어요. 살 준비가 됐어요. 실습입니다. 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투자를 받건 뭐하건 가장 기초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겉멋이 아니라 고객이 왜 당신의 물건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짧고 굵게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시면요. 장사든 사업이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됩니다. 그러면 자, 이 표를 보시면 23페이지에 고객과 가치 제한이라고 녹색으로 되어 있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되게 짧고 굵게 얘기하시면요. 영업을 하실 수 있어요. 판매를 하실 수 있고. 그게 뒷장에서
바로 있는 24페이지 키 바이 팩터예요. 고객 입장에서 구매 요소예요. 왜 구매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 색깔이 좀 다른데요.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키 리소스와 키 액티비티인데요. 꽤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가진 역량이에요. 자, 요즘에 비트코인 돈 되는 거 알아요, 다들? 근데 비트코인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돈 되는 건 아는데 뭔지 몰라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자, 내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돈 되는 거 알아도요, 내가 모르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25페이지, 24페이지, 23페이지를 동시에 이렇게 볼게요. 파란색 고객이 원하는 것과 키바이 팩터와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판매 차별화 요소예요. 판매 차별화 요소는 결국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엄청나게 싸게 만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예쁘게 만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 일치가 되면 그게 돈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사기꾼들이나 뜬구름 잡는 양반들이 야 지금 이거 돈 돼 해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못하면 그거 내 돈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것만 봐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일단 돈 되는 일을 하세요. 돈 되는 일을 하세요. 1번. 돈 안 되는 일 하지 마세요. 요 얘기 조금 이따 부연 설명드릴게요. 2번. 고객한테 집중하세요. 이게 CVP예요. 이용자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내가 잘하는 것만 하세요. 이러면 돈 법니다. 큰 돈을 버는 건 나중 얘기고요. 돈은 법니다. 동네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어요. 동네 구멍가게라도 성공시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스타트업을 얘기하시던, 뭐 벤처를 얘기하시던, 뭐 투자를 얘기하시던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쯤 돼서 자생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되시거든요. 생존하실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한테 요청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그려드려요.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그게 없으면요, 아니 뭐 썩은 달걀을 어떻게 제가 삶은 달걀을 만들고 후라이를 만들고 썩은 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돈 되는 일을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한테 집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장표 빠졌어요.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고객은요, 고객 얘기했을 때 이거 누가 써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20대에서 30대 여성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대표님 30대 후반처럼 되게 피부가 뽀송뽀송하세요. 네, 뻔뻔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살 차이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입니다. 왜 초, 중, 후반이라고 하잖아요. 3살이에요. 학교를 같이 안 다니면요 다른 그룹이에요.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야 너 고등학생처럼 피부가 뽀송뽀송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30대 후반한테 30대 초반처럼 뽀송뽀송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3살, 6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요 고객의 특징은 하나 두 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은요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 근데 CVP라는 건 두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고객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STP라고 해요. 경영학 교과서에 STP, SWOT, 뭐 BCG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 실무에서 적용해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요, STP라고 이게 C를 잡는 과정이 STP인데요. 세그먼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쭉 열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냥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대표님 아이템이 있으시죠?
죽었다 깨어나서 그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사람은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또 해결책이 없어요. 둘, 그 사람의 특징. 특징은 일단 무기력해요. 괴롭고 해결책 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다 대표님한테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더 얘기하셔야죠.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또 괴롭고 무기력하고 해결책을 없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 다 대표님한테 결제를 해야 되나요? 제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대표님을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5가지 정도 돼야 이게 대충 윤곽이 나와요. 이걸 이제 피처링법이라고 해요. 적어도요,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특징 15가지는 뽑으세요. 그리고 50가지를 뽑으면요, 고객 유형이 3가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고객 특징은요, 적어도 15에서 30가지 또는 50가지까지 피처링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특징. 자, 일단 창업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거는 중복이 됐대요. 그 다음에 서울 살거나 인근 살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니어거나 남자거나 40대 이상 남자고 여자고 40대고 30대고 50대고, 지금 제가 되게 많은 걸 얘기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룹핑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창업에 관심 있는 서울 근교에 사는 30, 40대 남자 또는 30, 40대 여자, 시니어, 뭐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그룹핑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제가 샵을 써놨는데 그걸 50개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객 특징을 대충 머릿속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서를 제가 문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왜 정리하셔야 되냐면, 혼자 하실 때 상관없어요. 직원 들어오면요, 직원이 계속 딴 소리예요. 직원은 그래도 괜찮아요. 거래처, 특히 외주 발주는 대박 딴 소리예요. 그래서 페이퍼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페이퍼 막 겁나 길게 쓰시거나 어렵게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주시면 돼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게 일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객군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고객은요, 돈 되는 사람은 딱 3가지예요. 적어보세요. 첫 번째, 그냥 숫자가 많거나. 고객은 첫 번째 숫자가 많거나, 두 번째 돈이 많거나, 세 번째 충성도가 높거나.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하수예요. 첫 번째 타겟을 내가 고객으로 잡았다, 메인 고객으로 잡았다, 이거 하수예요. 두 번째 그룹을 내가 고객으로 잡았다. 그럼 내가 거기에 걸맞는 역량이 있어요. 세 번째, 나한테 충성도가 높다. 역량일 수도 있지만 기능이나 정보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거.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진짜 장난으로 예전에 강의 때요. 훌라후프가 보통 한 10,000원 해요. 예를 들어. 자, 제가 여기다가 도곡동 사모님용 훌라후프를 만들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실제 강의 때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도곡동 사모님용 훌라후프 얼마면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10만 원. 얼마쯤? 3만 원. 도곡동 30만 원. 네, 30만 원 나왔고요. 좀 더 불러보시죠. 100만 원. 100만 원. 조금만 더 불러보세요. 네? 1,000만 원 조금만 낮춰 부르시죠. 500만 원 조금만 낮춰주세요. 200. 이렇게 답을 이렇게 못 맞추시죠. 300. 오케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걸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적어도 뭐 100만 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저기서 누가 이렇게 한번 콕콕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제가 도곡동을 하는데 뭐 웃는데 되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웃음 고급지게 웃는 분 정말 오랜만에. 근데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거 얼마 좀 글쎄요 한 300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가격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기능으로 가는데요. 그분들은 남들이 이걸 못 사는 신분에 대한 허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은 있잖아요. 누가 미친 척하고 살 수 있어요. 300은요. 훌라후프에 누가 미친 척하고 300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가격으로 얘기해버려요. 돈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적어도 돈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인드는 여기 없으세요? 아주 미친 듯이 많은 돈이 미친 듯이 많은 사람을 상대할 만한 마인드를 가진 분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자,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격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서 이분한테 그러면 청담동 아니 저기 도곡동 사장님용 완력기 아령은 얼마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일까요? 500만 원. 또 얼마요? 50만 원. 네. 얼마? 10만 원. 얼마? 답은 그분이 했으니까 제가 그냥 답을 이제 그냥 300만 원보다 싸면 돼요. 남편이 나보다 비싼 거 쓰는 꼴은 못 보겠네요. 가격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틀려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상대하시는 건요 정말 약간 생각을 완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나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요. 희귀병 치료제예요. 돈이고 뭐고 이건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이건 충성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위급 상황 때 보호장치들. 자, 우리 비즈니스는요. 이 세 번째 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 여기서 숫자를 늘리려면요. 비용을 전가시켜 버려야 돼요. 자, 다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창업자분들을 지금 돕고 싶긴 한데 비용이 높거나 비용이 10,000원이라도 있었으면요.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비용을 옆으로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B2B2C거나 B2G2C예요.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약간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이 창업 지원자금이나 투자를 못 받는 이유가 남성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쓰세요. 예쁘잖아요. 괴로워요. 남자분들은 어디가 괴롭지? 얼마나 괴롭지? 왜 괴롭지? 예. 그러니까 기능과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치화를 하고요. 수치화도 안 되는 건요. 설문조사로 퍼센테이지를 내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감해요. 그 연구소 박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알아듣지 못할 영어와 숫자로 얘기하시는 건 난감해요. 그래서 수공예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수공예는요 플랫폼 기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양산이 안 돼서 안 돼요.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세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이고요. 되게 기능적으로 접근하세요. 회계사 들어가시죠, 관리사 들어가시죠, 저같이 비즈니스 전문가 들어가잖아요. 숫자로 얘기할게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런 질문해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이거고요. CVP.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실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자,
본인 준비 많이 했다고 갖고 오시는데요. 저 질문 2개로 못 넣어주세요. 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투자를 고민해요. 진짜로. 근데요, 저거 2개를 한 번에 답변하시는 분은 지금 아직 못 봤어요. 투자 이미 받으신 분 말고, 심지어는 투자 받으신 분들도 저 답변을 잘 못하세요. 네, 저 답변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그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개를 던져봐요. 그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 안 드리고요. 정말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표님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나 정말 내 아이템 자신 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 정말 저기 대면 평가나 투자 받으실 때 이 질문 다 디펜스 하실 수 있으면 투자 받으세요.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여기 제조 아세요? 제조 아니면 서비스. 서비스로 구성을 하시려면 어쨌든 뭔가 저기 소프트웨어도 만드시고 인력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제조라고 치면 제조 아세요? 컨텐츠 구성할 줄 아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은 자, 기자 제비하고 인건비 세부적으로 아세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만드실 때 몇 명이 몇 개월 동안 얼마의 비용으로 만들면 어떤 퍼포먼스가 나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1차로 필요한 플랫폼을 제작하는 건 한 6개월 정도. 네. 그리고 한 중급 활동가 준비를 하면은 중급이라고 하면 랭귀지는 뭔가요? 랭귀지는 HTML을 잘 모르시죠 지금? 잘 아는데 HTML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 치고 들어가요. 질문 몇 개만 하면요, 아시는 분은요 발음을 이렇게 더듬거리지 않아요. HTML HTML 이러잖아요. 자, HTML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는데요. 그럼 웹 기반인가요? 어플리케이션 기반인가요? 웹과 앱을 다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질문 몇 개만, 저는 계속 질문만 해요. 별로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이렇게 제가 딱 단정 지어버리시는 순간 끝나요. 왜냐면 예, 왜냐면 이게 뭐라 그러죠? 지역 기물을 잘 이용한다 그러죠. 제가 질문하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국 원래 어순이 좀 그래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럼 되게 똑똑해 보이고 갑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 포지션도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답변 안 나올 때 제가 쫙 잘라버리고 잘 모르시네 이러면 끝나요. 엄청 준비하셔야 돼요. 자, 제조랑 생산 아시죠? 네. 판매 아시죠? 제조 판매. 2가지입니다. 기업 활동은 딱 2가지예요. 여기 밸류 차트 뭐 이런 거 막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생산 아니면 판매요. 기업 활동은 그냥 딱 2개예요. 나머지는 돈 주고 맡기셔도 돼요. 생산 아니면 판매예요. 본원 활동은. 생산 아세요? 네. 판매 아세요? 네. 다 하시네요? 판매 원가, 판매의 유통구조도 알게요? 네. 유통구조 아시면은 유통 단계별 마진하고 키맨들 아세요? 네. 보세요. 키맨들 연락처 다 아세요? 현재 저희 쪽은 외부 그러니까 아시냐고. 네. 핸드폰 번호 아시는 거죠? 네. 밤 12시에 전화하면 됐죠? 네. 그 사업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키맨 전화번호가 키맨들이 누구죠? 기재 소프트웨어 쪽 서비스하는 네. 그러니까 키맨들이 누구냐고, 유통단계 키맨들이. 이름이요. 소속하고 이름도. 특히 계시면 예. 우선은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그걸 모르시네요. 자, 의심스러우면 치우려고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면요, 투자 못 받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분위기 되게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설명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표님들을 흔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게, 여기 있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대표님들을 자꾸 흔드는 모든 프레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대표님을 카드를 이렇게 후벼파기 시작하면요. 웬만하면 파져요. 가끔 있잖아요. 한 1000명 만나면 1명 정도 안 파져요.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하거나 이미 투자를 받은 분이에요. 아니면 매출이 있거나. 소설 쓰시는 분들은 파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가 있어도요.
매출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이거 갖고 못 건드려요, 제가. 왜냐면 이미 디펜스가 돼요. 그러면 다른 거 갖고 가야 돼.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전략 기획을 하게 돼요. 뭐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첫 매출할 때까지의 문제예요. 첫 매출을 하면 이제 조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투자 1억 받으실 때까지 1억이나 2억 초기 투자 받으실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첫 질문이 뭐예요? 고객이 왜 당신 거 사야 되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얼마 투자하면 얼마 보실 거예요? 몇 년 뒤에 영업이익률은 얼마죠? 얘기하시면 대부분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마진이 얼마인지 생각을 안 하세요. 자, 우리 하고 계시는 박영 대표님. 얼마 투자해서 얼마 보실 거죠? 몇 년 뒤에 영업이익률은 얼마고요? 안 나오네요. 실제 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저거를 TS까지 안 가보셔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 투자할 테니까 얼마 보장, 얼마 보실 수 있으세요? 얼마 인상 가능하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내가 이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생산하세요? 판매하세요? 안다 그래요. 근데 모르잖아요. 투입한다는 수격할 그러면 유통은 아니 생산 먼저 하죠. 생산 그죠? 단계별, 공정별 기자 재비하고 인건비 아세요? 되게 중요해요. 왜 실제로 제조업 해보시잖아요. 제조업하면 내가 어디서 제품을 받아갖고 상품을 팔아야 돼요. 제품과 상품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받아야 되는데 재료 100% 통과합니다. 제조업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소싱하는데요. 구매부가 왜 중요하냐면 재료 수급이 펑크가 나요. 그러면 내가 멀쩡히 톤당 150 받은 게 내가 펑크가 났다는 걸 누군가가 아는 순간에 200원이에요. 200원에 저한테 누군가 소싱해 주잖아요. 굉장히 고마워요. 펑크 났다는 거 소문이 나는 순간 한 300원 가져가 받으려고요. 주면 다행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평소에 그 네트워크가 있느냐 없느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인건비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들이 옛날에 되게 많이 망했어요. 설렁탕집이 돈이 좀 많이 남는데요. 주방장이 핸들링이 안 돼가지고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주방장들이 옛날만큼 힘을 못 쓰는데 옛날에 프랜차이즈 안 됐을 때는 주방장 공조가 대박이었어요.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뭘 못해요. 그럼 그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딱 두 가지 일만 해도 돼요. 재료비 아느냐, 기자재비 아느냐, 인건비 아느냐. 자, 유통 쪽은요, 기자재비가 뭐가 없어요.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 알면 돼요. B2C든 B2B든 상관없어요. 이게 원가 개념이고 프라이싱으로 가는데요. 그걸 알아야 내가 가격 책정을 해요. 가격 책정 제일 엉터리 같이 하시는 분이 누가 얼마 받으니까 나 얼마 받겠다. 그러면서 난 싸게 만들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1,000원에 팔면요. 실제 공장에서 80원에서 120원 사이에 나와요. 공상품 기준으로. 그러면 공장도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제조원가 얼마겠어요? 50원 이하예요. 자, 이거는 공상품이라고 해요. 옷은 또 유통구조가 달라요. 옷은 기본적으로 20분의 1 이하에서 만들어야 돼요. 브랜드는요 50분의 1 이하에서 만들어야 돼요. 강남에 건물 하나 있으신 건 알겠지만 자, 이 옷이 100만 원 안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제가 분명히 20분의 1 이하에서 제조원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냥 만 원이라고 할게요. 아니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이면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요? 5,000원 이하예요. 브랜드면요 어디 숨겨져 있겠지만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해요. 50분의 1 이하면요 2,000원 이하에서 만들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판매 구조가 좀 틀려서요. 초반에 내가 100개를 만들었으면 초반에 한 15개는요 겁나 비싸게 팔아요. 그 다음에 한 10개나 20개는 그렇게 팔고요. 그 다음에 80개나 90개 남았잖아요. 80개 남았다고 치면 그 80개는요 한 3분의 2까지 팔고요. 그래서 한 10개 떨잖아요. 그럼 30개 팔는데 난 벌써 수익이에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막 쭉쭉쭉 내려가고 덤프쳐버려요. 그걸 안 하는 게 브랜드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갖고 있다가 2월 상품 넘기잖아요. 2월 상품은
그냥 거의 뭐그 무게로 달아서 팔잖아요. 옷이 그 무게로 달아서 파는 게 가능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브랜드들은요 옷 그렇게 안 돌려요. 파쇄를 해요. 시중에 못 돌아다니게 아니면 아프리카로 그냥 넘겨버려요. 그 유니클로가 뭐 당신이 입던 옷을 이렇게 주시면 뭐 해외로 넘깁니다 이거 있잖아요. 다 개소리예요. 지네 옷 저기 여성분들 내가 지금 그 옷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면 어떤 기분이 돼요? 들어와서 찢어버리고 싶죠? 예, 여성분들은 그 남성분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성분들은 길 가다 똑같은 옷을 누군가 입고 있으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설사 유행이고 김희선 입었더라도. 근데요 내년에 그 옷을 그렇게 입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또 그게 있어요. 결혼 안 한 미스와 그 미스를 딸로 갖고 있는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작년에 딸이 입었던 옷을 입지만 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용품 중에 20대, 30대 결혼 안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건요 다 갖다 파세요. 아줌마들만 입고. 그리고 안 입어요. 옷장 안에 안 입는 옷을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괜찮은 건데요. 이게 경영적 관점에서는 정신 나간 거예요. 안 입을 옷을 왜 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상술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술, 너치, 페인트 모션에 페이크에 속아놓은 거고 있는데 이 옷들이 마진 구조, 유통 구조를 안다는 건요.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처럼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몇 분야밖에 유통을 안 해봤거든요. 책으로 공부하면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걸러내냐면요. 관련 분야 키네 핸드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카드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핸드폰 번호는 알아요. 밤 12시에 전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게 진짜예요. 밤 12시에 핸드폰으로 전화한다는 건 정말 친한 사람만 하시고요. 유통 쪽이요 되게 폐쇄적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밤 12시에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전화하잖아요. 그럼 거기 그냥 끝나요. 나중에 유통하실 때요. 유통 쪽 키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본조도 그런 본조가 없어요. 겪어보시면 알아요. 저기 설렁탕집 주방장은 교체가 가능한데요. 유통 쪽 키면 교체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한테 지키면 그냥 끝이에요. 그 라인은 절대 이용 못 하시는데요. 라인이 크면 모를까 라인이 작으면요. 그러니까 분야가 작으면요. 그 동네 소문 파란에 나면 어느 라인으로도 못 가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필드를 뛰어본 사람과 안 뛰어본 사람의 차이인데요. 이 정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 할아버지가 물어봐도 패스가 돼요. 저도 보면 알거든요. 아니면 20대 있어요. 영달이도 있어요. 영업의 달인들. 사막에서 모래를 갈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영업 꽤 잘하는 편인데요. 뭐 제가 보고도 야, 쟤 진짜 영업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 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친구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이게 대기업에서 뭐 영업맨으로서의 뭐 이렇게 매너는 이거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있잖아요. 악마한테 불을 팔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요. 진짜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실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도 그분들은요 이렇게 가지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좁혀졌으니까 그냥 가까이 나와요. 그거 아니면요 이 매뉴얼들 체크하시고 조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획은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준비하실 수 있는데 사업은요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가요. 처음에는 되게 간단해요. 시작품이라고 해요.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 시제품은 시제품이 아니고 시작품이에요. 시작품도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 가고요. 제조업은 달라요. 목업이 있고요. 프로토타이핑이 있어요. 목업은 동작이 없는 거고요. 프로토타이핑은 동작이 있는 거예요. 제조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몰드 금형이라고 양산 전 금형은요. 또는 시작품은요. 시제품은 예쁘게 나오잖아요. 말짱 꽝이에요. 시작품, 이게 양산을 넣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건담을 만들면 건담 여기 캡이 들어가잖아요. 몰드 금형 때는요. 한 2,000개, 3,000개 찍을 때는 여기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캡 넣고도. 근데요. 양산 금형 가잖아요. 캡 넣고 이걸 돌리는 게요.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요. 요 부분은 딱 더블 들어가요. 해봐야 알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거래처를 가잖아요. 그럼 거래처에서 이건 유행이 지났는데 이러고 볼 때는 다시 팔. 금융 다시 팔 때마다 1,500씩 해야 돼요. 웬만한 거. 사출 금융을 해도. 의식, 그러니까 제일 돈 덜 들어가는 사출을 해도 1,500씩 해야 돼요. 대표님 1,500 깨지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해봐도요. 한 5번, 6번. 근데 처음 해보시면요. 한 3배 들어요. 제가 왜 그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냐면요. 대표님들이 모르는 분야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 잡았던 예산에 무조건 10배 들어요. 내가 그걸 알잖아요. 그럼 내가 잡았던 예산에 한 3배 들어요. 3배와 10배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대표님들이 잡은 건요. 되게 해피한 케이스를 잡아요. 중간에 사고 나는 거 감안 안 하시고 예비비 한 15%에서 많이 잡으면 30% 잡으시는데요. 원래 창업을 하시면요. 예비비를요. 3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당하면서 겪어야 되는데 저는 겁나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얘기를 아까 안 드렸는데 제가 취업, 창업, 직업 직장을 한 70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70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 용학 때는 한 65번, 65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70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명함이 꽤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75번이라고 얘기할 건데 사실 저도 몇 번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4대 보험 가입된 것만 18번인 거 같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3분의 1은 창업이었거든요. 얼마나 삽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이제 안 되는 거 투자 얘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첫 매출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브로커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뭐 영락 없이 브로커인데 차이가 뭐냐면 저 대표님들한테 돈 안 받아요. 비즈니스 안 해요. 그냥 사고 나니까. 근데 브로커들 유형도 가르쳐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한 300 정도 선수금 받고요. 성공보수 15% 요청하면 그게 이제 브로커예요. 그런 제안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먼저 하시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복인데 누군가가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보고 아니려니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게 다 저한테 와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쓸 능력들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옵션도 아는데 그런 거 상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까 저기 박예련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에게 쓰시는데 공부해서 쓰세요. 쓰시는 것도 역량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직원들이 일할 때. 그래서 뒀든 떨어지든 고민하세요.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저희는 기관하고 제휴해서 이제 뭔가 기관 쪽에서 요청하시는 거 하고 좋은 업체 있으면 저희가 막 케어해서 이제 기관 쪽에 밀어넣어드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역량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가 사이즈 업 해드리는, 스케일 업 해드리는 게 저희가 일이지 그러니까 브로커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여기 되게 많아요. 분들이 되게 뭐 멋있어 보이는데 브로커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삽질을 해보세요. 지금 직원 안 뽑고 금형 안 뜨고 시제품 안 할 때 이때 하는 삽질이 진짜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기서 삽질 뭐 얼마 했다고 이런 거 괜히 풀잡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삽질은 적어도 1년 이상 해보셔야 되고요. 그 1년 동안 인텐시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삽질을 앞단에서만 삽질하지 마시고 뒷단까지 가면서 삽질을 되게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놀이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자 어디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 탔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첫 금형을 팠어요. 이번에 첫 매출을 했어요. 이번에 계약서 조를 했어요. 이런 거 쓸 수 있게 노력을 해보세요. 어디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 탔어요. 어디서 뭐 정책자금 되게 없어 보여요. 저희 보면서도요. 별로 좋은 생각 안 들어요. 아 저기 정책자금 hun터구나. 인생 저러고 허비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또 드리냐면 사업계획서상에서요. 그 수상경영 이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헌터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특허 갖고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세요. 특허 저희 신경도 안 써요. 특허는요, 한국 특허는요, 그 회피 특허나 변형 특허나 저기 원천 특허가 아니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저희 가끔 가면 창업자분들 중에 예비 창업자분 중에 또는 1년차 뭐 특허가 제가 뭐가 있는데 신경 안 써요.
저도 특허 있어요. 저 문과 나왔는데요. 저도 특허 있어요. 제가 특허를 왜 갖고 있냐면요. 가끔 뭐 정부 자금 입찰 들어갈 때 특허 갖고 있으면 가점이 1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갖고 있어요. 진짜 돈 아까워요. 특허 갱신하려면 한 70만 원이가 들어가요. 진짜 돈 아까운데 입찰 들어가려고 갖고 있어요. 특허의 목적이 좀 다르죠? 제 특허 못 써요. 자, 특허하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 질문 되게 간단해요. 특허 있는 곳? 아이, 박사님 빼고, 문 빼고. 자, 특허 있는 곳? 자, 제가 질문이 거예요. 청구항 아직? 청구항. 청구항 얘기해 주세요. 예. 청구항이요? 청구항 기억하시죠? 대충 기억해. 청구항 기억하시죠? 청구항 기억하시죠? 기억은 두 분은 이게 코스가 달라야지 저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더 질문 안 해요. 이게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알았을 때 대답하기 귀찮아서 하는 질문과 모르실 때 하는 질문이 달라요. 이게 표정이 달라요. 질문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특허 얘기하시면 청구항 물어보잖아요. 그럼 기억 못 하시면 그냥 남이 써준 거고요. 별리다가 써준 거고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건데요. 원천 아니면 돈 안 돼요. 가끔 이제 특허 가지고 IP 담보 대출이나 IP 펀드 얘기하시는데요. 자, IP 담보 대출은 제가 진행하는 걸 몇 번 봤어요. IP 펀드는요, 투자 받는 걸 건너,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가 두 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망했어요. 기본적으로 특허 갖고 뭔가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동네를 모르시는 거예요. 특허는요, 내가 내라고 그러지 말고 기술 이전을 받으시면 돼요. 저희 이제 박은진 박사님이랑 프로젝트 하나 하다가 이제 부러뜨렸어요. 다들 이제 좀 뭐가 안 맞아서 부러뜨렸는데 기술 이전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 뭐라 하지? TOD라고 그러나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기관들에서 많이 해요. 싸게 좋은 거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가끔 기관에서 정말 좋고 돈 되는 거를 가끔 저녁에 졸다가 실수해갖고 이렇게 내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건 링크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브로커 얘기를 했는데요. 브로커 너무 이렇게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정말 제가 뭔가 하고 싶으면 기관들 찾아다니세요. 지금 여기 생산상부는 창업 쪽 특화는 아니고요. 건너편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공덕에 가면 서울 창업거부 있고요. 그다음에 디캠프는 은행재단에서 만들었으니까 약간 민간 쪽인데 거기 테헤란으로 그 삼총사들이 있어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디캠프하고 하나 더 뭐였더라? 하나 있고요. 거기도 패밀리 좋아요. 그다음에 저기 서울 북부 쪽에 가면은 창업 디딤터, 예전 아스피센터 이런 데 찾아가세요. 근데 내가 알고 찾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찾아가는 거 받는 서비스가 틀려요. 그런 데 가시면 이제 거기서도 또 조언을 해주고 저 같은 사람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제 저희 전국대도 되게 창업지원단에서 좀 오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서비스 되게 좋은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시니어센터가 서울에 2개 있죠. 서울에 2개, 성북 하나 있고 마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기 고양에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 있고 성남에 하나 있어요. 시니어센터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다니시면서 정보를 좀 습득을 하세요. 초반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를 아이템 얘기만 쭉 해드렸는데 아이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묵직한 질문만 몇 개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고 이 앞단을 되게 빨리 얘기하실 수 있으면요. 웬만하면 패스합니다. 시장 얘기 다시 해야 돼요. 시장 얘기. 탐쌍송 못 들어보신 분. 탐쌍송. 전체 시장, 목표 시장, 유효 시장, 목표 시장 못 들어보신 분.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는 나가서 하지 마세요.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소리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이게
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시장이고요. 이게 유효 시장이고 이게 목표 시장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펫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 방석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탐에다 제가 강아지 방석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전체 시장을 애완견 시장을 잡으시고요. 유효 시장을 애완견 용품 시장을 잡으시고요. 목표 시장을 애완견 방석 시장을 잡으세요. 지금 현재 그래요. 대부분 잡으시는 게. 실제 사업해 보시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요, 제가 대표님들이 이렇게 써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정책자일 때. 왜냐하면 탐사성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심사위원. 투자자분들은 이거 잘 아시는데요. 정책자금이나 R&D 쪽 심사위원들은요, 의외로 이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애초 투자자도 이걸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 제대로 되는 건요, 애완견 방석 시장을 여기서 잡고, 애완견 방석 시장을 타운으로 잡고, 애완견 방석 시장 중 내가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기능성 애완견 시장을 잡고 그 중에 내가 뭐 매출을 몇 프로 할 거다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원래는 이건 고객별로 또 세그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요, 내 목표 시장이요, 목표 매출이요 100억 넘기 힘들어요. 웬만하나요? 100억 못 넘겨요. 근데 이 숫자가요, 애완견 방석 시장 중 내 매출 목표가 이거 기준으로요 100억이 넘어야 투자가 들어와요. 근데 100억 못 넘겨요. 웬만하면. 매출 100억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매출 100억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률 15% 잡아도 수익이 15억이에요. 꽤 큰 사업이에요. 그걸 왜 투자를 받아요? 그렇게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중간에 돈 들여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뽑을 줄 몰라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도요, 시리즈 A가 넘어가면 전문 VC들은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도 같으세요. 근데 그 전에 엔젤 투자자들은요, 의외로 하프하프예요. 그리고 정책자금 심사 오시는 분들은 회계사나 변리사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숫자 이런 거 숨겨 맞출 줄 몰라요. 그러면 들은 건 있잖아요. 이 시장이 100억이 안 나와서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틀린 숫자 갖고 가시라 그래요. 창업 지원되는 거. 틀렸는데 그냥 틀린 숫자 갖고 가시라 그래요. 근데 비즈니스 하실 때는 제대로 뽑으셔야 돼요. 투자자 중에 좀 레벨 되시는 분들 만날 때는 다시 뽑으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체 시장을 1조로 잡으시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들어와요. 웬만한 비즈니스는 영업이익률이 15%예요. 1조 시장이면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1,500억을 먹으려고 들어와요. 3년 동안 한 3, 4천억 넣어가지고요, 한 1,500억씩 한 5, 6년 벌잖아요. 그 비즈니스 할 만해요, 대기업은. 1조 시장은요, 우리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디 거냐? 자, 중견기업이 1조에서 1,000억 사이예요. 근데 그걸 우리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뻥이에요. 1조에서 1,000억이면 중견기업인데요. 중견기업 해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여기 코스닥 상장사들이요, 매출 1조 안 돼요. 1조 되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1,000억 넘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매출이 이제 시작하는 우리 매출이 1,000억이라고요. 그냥 숫자 보면서만 이게 그냥 알아요. 제가 밥 먹고 맨날 그거 하면 숫자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근데 여기를 목표 시장으로 할 때는 전략은 그렇게 짜야 돼요. 제가 이제 정책 자금 쓸 때하고 투자 쪽 계시니까 제가 노하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 자금 쪽 쓸 때는요, 숫자 그냥 대충 쓰세요. 근데 실제 비즈니스는요, 제가 까보면 달라요. 1,000억에서
1조에서 1000억까지는 중견기업인데 여기 쪽에 들어가실 때는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중견기업이 유통이든 생산이든 하나는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엑시트 하겠다, M&A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파트너로서 하청업체로서 가거나 아니면 M&A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실제로 거기가 생산이든 판매든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쪼개서 들어갈게요. 거기에 판매 라인 중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더 잘한다. 쪼개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산 라인 중에 판매는 거기가 로컬, 국내는 잘하지만 해외는 못한다. 또는 해외 중에서 여기는 우리가 더 잘한다. 쪼개서 들어가시면 얘기가 돼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 기준이에요. 1조 넘어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완전 우리 거 아닙니다. 1조에서 1000억 사이. 여기는 중견기업 건데 생산하고 판매가 있으면 생산이든 판매든 하나만 치고 들어가시는데 이거 다 먹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가 더 잘합니다. 무조건. 생산 중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더 잘한다. 판매는 이제 이쪽이 로컬만 하면 해외로 가시고요. 해외까지 더 잘하면 해외에서 여기가 진출하지 못한 여기는 우리가 더 잘한다. 쪼개서 얘기하세요. 그래도 매출 100억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논리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 논리라는 건 제가 돈 버는 논리예요. 썰 푸는 논리가 아니고 1000억에서 500억 사이가 여기가 우리 스타트업 리그예요. 그리고 500억에서 100억 사이가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즈 A, B고 여기가 시드 단계인데 목표치는 이런데요. 투자는 좀 달라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가 스타트업의 리그예요. 그럼 내가 기술로 갈 거냐 서비스로 갈 거냐. 서비스로 갈 거면 저 윗단을 치셔야 되고요. 기술로 갈 거면 아랫단을 치시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하면 글로벌로 나가시는 거예요. 기술은 글로벌 나가실 수 있어요. 서비스는 글로벌 나가시기 힘들어요. 근데 자, 정부에서 글로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서 맞춰서 이제 써주시긴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본적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서비스들 아셨죠? 글로벌 서비스들 현지화하는 거 말도 못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안서를 몇 번 써줬는데요. 그냥 쓰면서도 내가 이걸 왜 쓰나 싶어요. 절대라는 말은 못하지만 국내에서 짱 못 먹는 상태에서 해외 나가봐야 못합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잘하면 네이버가 나가서 어디서든 짱 먹어야 되는데요. 네이버가 짱 먹는 데서 없어요. 한국도요. 그러지 않아요? 카카오가 라인 갖고 네이버가 라인 갖고 저기서 일본에서 짱 먹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가 달라서요. 서비스는 글로벌 나가서 짱 못 먹습니다. 그냥 되게 바운더리를 먹을 수 있어요. 남이 안 보는데 보세요. 한류 열풍이 동남아에서만 얘기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이 남미 쪽 있잖아요. 엄청나게 인기 좋습니다. 근데 치안이 불안해가지고요. 저기 나가지는 못해요. 너무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근데 거기 미친 듯이 지금. 그러니까 아루프라고 하는데요. 아루프가 동남아보다 높은 데가 저기 베네수엘라 이쪽, 코스타리카 이쪽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그 담당자들도 몰라요. 근데 아루프 진짜 미친 듯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하시면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모르잖아요. 투자자들이. 거기 왜 가요 그러면 그냥 아루프 수치를 보여주세요. 사이 카메라 이런 거 다운로드 수하고 아루프 수 딱 보여주는 순간 아 저기를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 몇 명 살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쭉 보여주시면 논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치안이 불안해서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면 글로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팁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100억 미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투자 못 받아요. 근데 100억 미만일 때는요. 무조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억이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15,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떨어질수록 영업이익률은 올라가야 돼요. 100억 미만 시장에서는요 거의 독점이나 독과점 시장을 갖다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원래 뒷타임으로 가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보세요. 여기 독점 시장이 있고요. 여기 독과점 시장이 있고요. 경쟁 시장이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완전 경쟁 같은 경우 수공예가 완전 경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비누 3개월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독과점은요 KTX 이건 공공재예요. 대부분. 근데 개인이 가끔 독점 시장을 갈 때가 있는데요.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영업이 그거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손톱깎이 777인가? 손톱깎이 시장이 너무 작았고요. 잘 못 들어가요. 귀부비계도 거기서 많이 하거든요. 이거 전체 매출해봐야 60억인가 70억인가 밖에 안 돼요.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깔아놓은 네트워크가 너무 좋으니까 남들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도 너무 매출이 작으니까 자꾸 글로벌로 나가서 그 비행기 용품이나 이런 그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하실 때는요 최대한 이쪽으로 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비즈니스 하실 때요 저희가 정말 하수구나라고 생각할 때 가격 첫째 메리트 가격으로 얘기하실 때 딱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대표님 걸 왜 사야 돼요? 얘기했을 때 딱 첫 답변이 다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그냥 유통업을 하시라고 그래요. 업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유통업을 하시라고 그래요. 대표님이 무슨 거창한 말을 하시면 대표님은 그냥 유통업이에요. 왜냐면 가격은요 기술이 발전되면 가격 따라잡혀요. 그 다음에 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들보면 따라잡혀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제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기능이 좋은 보드마카를 가지고 구매 담당자한테 갔어요. 자, 1000개 사시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대당 만 원이잖아요. 구매 담당자가 저한테 딱 그래요. 10,000개 살 테니까 5,000원. 아, 10,000개 살 테니까 5,000만 원. 그럼 계단 가격이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받으실래요? 마실래요? 자, 나 받는다. 이 둘 중에 하나 손 드세요. 나 받는다. 나 못 받는다. 둘 중에 하나 손 드세요. 그냥. 박사님 뭐 하실래요? 안 받는다. 대표님 뭐 하실래요? 받는다. 받는다. 이거 안 받으시면 바보예요. 제조업은요, 웬만한 건요, 공산품은요, 개수로 지주면요, 단가가 떨어져요. 10배 물량을 발주하면요, 거의 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이 뭐예요? 3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제가 보드마카 하나 만드는 가격은요, 어차피 금연비 포함해가지고 2천만 원이에요. 근데 100개를 만들면 얼마일까요? 2,100만 원 정도 돼요. 초반에 매몰 비용이 많아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재료를 싸겠다잖아요. 제가 저기서 그렇게 오퍼를 던질 때는요, 이쪽에서 내가 이제 뭐라 그러지? 원재료, 제품 100개 살 때, 1000개 살 때하고 10,000개 살 때는요, 단가가 달라요. 저쪽에 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받는데 기본적으로 저를 합부적으로는 되게 리즈너블한 거예요. 이마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트들이 오직하면 그 노브 브랜드 있잖아요. 자체하겠어요. 노브랜드 그 넣는 게요 다 기존 뭐 농심이나 오뚜기나 그런 데서 넣어요. 왜 넣겠어요? 수량으로 지지는데 선매입해줘요. 선매입을 병행해줘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유통업 가시면요, 또 제조업이랑 틀려요. 묘미가 있어요. 한 바퀴라 그래요. 거긴 바퀴라 그러는데요.
뺑뺑이 한 바퀴 돌린다 그러는데 한 바퀴 돌리면 1% 남아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가지고요. 뭐 이거 저거 해서 5% 뛰기를 해요. 그럼 원래 유통에서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사가지고 넘길 때 3배를 넘겨야 된다 그랬죠. 1,000원에 사면 3,000원에 넘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 옆으로 넘기는데 1,000원에 사가지고 1,005원에 넘겨요. 1,050원에 넘겨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면 한 달이면요 꽤 돼요. 한 달에 15% 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10개를 사가지고요 10개를 다 팔아버릴 때까지를 한 바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시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좀 안 해, 뭐 이래요. 이 느낌을 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표현을 주셔야 돼요. 생각나세요? 네? 판매하세요? 진짜요? 네,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여쭤보면 대부분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오늘 웃으면서 이게 막 가르쳐드렸잖아요. 진짜 질문하는 것들이고요. 이 카드를 괜찮으니까 사진은 좀 찍어야 제가 이게 제 순서나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더 정리해보고 오늘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한번 프로토타입 실습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보강할 것도 있고 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더 파일로 한번 드리든지 한번 제 페이스북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찍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 저기 해봐야 돼요. 정리가 괜찮아요. 다 사진 찍으시고요. 필요하시면. 그래서 일단 강의를 제가 6시까지 해야겠으니까 6시에 딱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진 찍는 거 보고 주시면 네. 돼요. 김용호 이사님께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 제품이 이제 제조업에서 제품이 나오고 네. 그 카피캣이 바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디펜스로 그 스토어를 이제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축성이 있어요. 네. 그 투자해서 그렇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없이 강하기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유통망을 주고 계셔야 유지해야 되는 거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카피캣에 대한 디펜스는 특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유통을 하시면 카피캣에 대한 디펜스가 왜 안 되는지 아실 건데요. 자, 보세요. 폭스콘 아시죠? 몇 개? 폭스콘이 몇 개? 폭스콘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폭스콘 비슷한 그런 얘기 있어요. 아이폰이 나오면 아이폰 카피캣이 3일 또는 3주 만에 나온다.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 가능한 거는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심천에다가 물건 주문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이 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킥스타터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 발주를 하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심천에다 요청을 해요. 심천 공장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김사님 말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심천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심천에서